미국 증시가 또다시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즘에 너무 좋은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제 지표들도 또다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안 좋은 경제 지표도 있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가 좋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증시의 향후 상승 기대감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좋게 된다라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욱더 커질 텐데요.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400선에 재안착을 시도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조금 커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코스피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코스피 시장에는 좋은 재료가 악재보다 훨씬 많다라는 이야기인데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약 8%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에 비해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20%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그 큰 차이는 매도에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 어떠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률이 조금 낮았던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큰손과 개미 투자자들의 그런 매매 동향들 어떤 부분이 이렇게 수익률을 크게 차이를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또다시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서 기대감을 또 키우는 그런 주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단은 다우지수가요 0.5%대 상승을 보였고요. 나스닥은 0.6%대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들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배경에는 특별하게 재료가 달라진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연준 의장의 경기 부양 의지 이것이 이제 확고하게 나타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 지표가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호한 경제 지표들이 이제 시장의 어떤 회복, 경기 회복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시장이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은요, 일단 선진 시장에 먼저 그 치고 나가는 독주, 그 다음에 그 이머징 마켓, 즉 위험 자산 쪽으로의 그 투자 기대감들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안정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수익률을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든지 간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또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상황들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전히 시장 자체가 우상향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얕은 조정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우면서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증시를 계속 우리가 주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이어나가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배경들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경제지표 보도록 합니다. 상무부에서는 지난 7월 개인 소비 지출이 1월 대비해서 전월 대비해서 1.9%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치는 2%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 1.9%나 2%나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마켓워치라는 곳이 집계한 예상치가 1.6%였는데 이것보다는 좋게 나왔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양호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개인 소비 지출이 증가한다라는 부분들은요, 그만큼 소비에 대한 어떤 심리라든지 또 소비를 바라보는 이 일반 시민들의 그런 의식들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 경제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조금씩 경기 회복이 이렇게 경제 지표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의 신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소비 지출은 6월 달에는 6.2%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보다는 조금 줄어들긴 했어도 그래도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1%가 오르든 5%가 오르든 어쨌든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월에 대비해서 6월에는 6.2% 증가세를 보였지만 7월에는 이 6월달에 대비해서 1.9%가 또 올랐다는 얘기니까요. 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개인 소득 같은 경우도요, 전월 대비해서 0.4% 올랐습니다. 예상치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나왔던 것인데, 일단은 늘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돈을 많이 벌게 됐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돈을 벌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은 포근해지죠. 네, 왜냐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니까 여유가 있고 넉넉해지거든요. 그러면 씀씀이가 조금 커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소비가 다시 또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 일단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는 부분들, 이런 연결고리는요, 경제 순환의 선환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쓰고, 그리고 기업 실적이 증가하고, 다시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다시 소득이 증가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긍정적으로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비자 태도 지수 역시도 마찬가지 74.1%, 지난달에는 72.5, 그러니까 74.1, 이 퍼센트가 아니고 그냥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74.1포인트가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 전망치, 예비치보다도 훨씬 더 웃돌았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태도 지수 자체도 일단은 인식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전부 다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대한 경기 회복 기대감들을 많이 키웠고요. 또 미국 경제의 약 70% 이상을 소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경기부양책, 경기도 좋은데 경기부양책을 또 쓰고 있다는 얘기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번 연설한 부분에서는 평균 물가 목표제 채택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2%의 물가를 넘기더라도, 물가가 2%를 넘기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이게 최소 5년 정도는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로금리가 이렇게 5년 정도를 유지하게 된다면은 지속적으로 주가의 어떤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경기가 회복되면서 그 다음에 이 금리가 계속 제로금리 수준 유지를 하게 된다면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의 힘이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유동성에 대한 힘을 통해서 주가를 밀어 올리게 된다면 그 힘 자체가 굉장히 강하고요. 뭐 5년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 3년만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들의 이익 실적, 이익 기대감들을 크게 개선시켜 줄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기적으로 이제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 증가와 그 다음에 개인들의 어떤 고용 개선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규 부양책에 관련해서는요, 일단은 백악관 비서실장이, 자, 우리는 1조 3천억 달러까지 수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은 2조 2천억 달러의 부양책을 고수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금 더 급한 입장에 있는 이 공화당 쪽에서는, 여기에 계속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원하는 것들 일단은 우선적으로 좀 실행하자. 그리고 민주당은 안 돼. 이거 전부 다 한꺼번에 터뜨릴 거야.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약간씩의 어떤 조율이 좀 안 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공화당이나 그 미국 행정부가 계속해서, 민주당의 요구에 좀 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어떠한 그 타협점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해결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신규 부양책이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이게 해결만 된다라면 시장에는 또다시 좋은 기대감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계속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은 해결에 대한 그런 시점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불안한 요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증시가 상승하는데 뭐 도움들을 많이 준 것 같고요. 경제 지표나 경기 부양책, 또 이런 신규 부양책이든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조금씩 해소되는 느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만한 소식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모습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다음 주 국내 증시도요, 일단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우려를 떨쳐내고 2400포인트 안착을 시도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는 좋은 얘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미국의 이런 그 경기 부양책, 미국의 이런 그
뭐랄까, 경기 전망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좋은 소식이 될 거고요. 국내 공매도 금지 연장,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추가 상승을 이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기대감들. 아직 그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도 2.5단계, 아직 3단계로 가지 않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일단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보면은 증권사들의 포인트가요, 대부분 2300포인트 이상부터 시작하고요, 2400포인트를 넘겨줄 것이다라는 전망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동폭에 대해서는 뭐 항상 예상치를 어떻게 뭐 맞아 떨어지든 아니면 빗나가든 그건 별로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다음 주 전망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한국투자증권의 연구원의 말을 좀 인용을 해봅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경제가 회복되기 전까지 완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즉,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하기로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리고 하향 조정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감안했을 때는 이제 금리가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3%로 하향 조정을 했었죠. 근데 이것을 단순하게 나쁘다라고 볼 수만 없는 게 일단 전망치거든요. 그리고 제로금리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진 상태를 유지하는데 왜 그러냐면 전망치, 성장 전망치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장률 전망치가 안 좋게 나오는 것이 실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금리가 계속적으로 낮아진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유동성이 계속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게 될 테고요. 이렇게 된다면 그 언택트 업종이라든지 또는 이제 성장주 쪽의 그런 종목군들이 저금리를 토대로 양호한 성적을 내게 될 것이다. 이 금리가 낮으면요,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단은 뭐 이자 부분도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싸게 돈을 빌려와서 지금 필요한 곳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은 것이 굉장히 좋겠죠.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또다시 이제 그 2차 유행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부분들, 코로나와 관련된 얘기들도 아직까지는 3단계가 시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확진자 수라든지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진정세를 보이게 된다면 긍정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일단은 못을 박았잖아요. 3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2단계 수준을 한 8일 정도 더 유지하겠다. 내일부터 시행이겠네요. 네, 30일부터 시행이 되는 이 3단계 이전에 그런 단계를 일주일 유지하겠다. 물론 이쪽의 그 전문가들 시각은요, 3단계는 일단 가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2.5단계, 뭐 좀 더 강화시킨다고 해서, 일주일 연장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당장 뭔가 결과치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은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내용들은, 3단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이런 부분에서 다음 주에 확진자 수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좀 진정세로 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시장이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증시도 이렇게 보면은 불안한 요소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뭐 공매도가 금지됐던 부분들, 그 다음에 금리가 낮은 부분들, 또 미국 상황이 좋은 것들, 그 다음에 아직 이런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 뭐 공식적으로는 심각한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는 것들, 이러한 내용들이 그나마 조금은 위안을 삼아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기대치들은 여전히 나와 있다. 그리고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라는 그런 주식 결과를 인용해 봤을 때 주가의 상승은 조금 더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제 주가가 크게 상승한다기보다도 횡보라든지 이런 작은 조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종목들의 상승에는 유리하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많이 오르지 않더라도 내 종목들을 잘 단속하게 된다라면 좋은 성과를 분명히 만들게 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갈게요. 이번 연도 지금까지의 그 성적표를 좀 받아봤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산 종목은 8% 정도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는 약 20% 수익이 나왔다고 합니다. 개인들이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해보죠. 근데 이 실제로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조금 다르다 이 얘기죠. 주가 반등을 이끈 동학개미들 올해 성적표가 좋았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을 텐데요.
손실을 냈던 작년에 비해서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손실률이 제법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2018년도 같은 때는 마이너스 14%대, 2019년도 같은 때는 마이너스 20%대, 그러니까 손실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플러스 8%대, 증시가 올라온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밑에서부터 잡아가지고 올라온 그런 것들에 대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증시가 올라온 부분에 비해서 사실 수익률은 그렇게 많지 않다, 높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이 조금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 팔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3월달부터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 시작돼서 막 주가를 잡아가지고 끌어올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던 시점이 있었죠. 4월달, 5월달 넘어가면서 이제 주가가 약간 횡보하는 시점. 그 시점에서는 이제 주식을 팔기 시작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팔아먹은 종목들의 수익률이 약 43%대, 그 다음에 이제 순매수 종목들의 수익률이 8%대 이렇게 나서 매도를 한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이 그냥 놔뒀다라면 더 많이 수익이 나왔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3월 달에 저점을 잘 잡고 들어오긴 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이 정도면 됐어. 아니면은, 더 못 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매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이 주식이라는 것이요, 10,000원에 사가지고 12,000원에 팔았어요. 그럼 20% 수익이잖아요. 근데, 안 팔고 만약에 15,000원까지 간다. 그런데, 12,000원부터 15,000원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힘겨워 보이지만, 10,000원에서 15,000원은 수익률이 벌써 50%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크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냥 놔두면 놔둘수록, 오르면 오를수록 많이 커지는 것이 주식, 어떤 수익률이거든요. 이게 복리의 마법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놓쳤다는 것이 좀 안타깝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은 수익이라도 일단 먹고 팔았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을만 합니다. 잘한 거죠. 일단은 먹고 팔았다면 잘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주식을 더 들고 있었다라면 시장에 대한 전망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멀리 봤다라면 안 팔았더라면 수익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트레이딩적인 요소는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겠죠. 단기적인 변화를 읽어내고 매도를 하고 밑에서 다시 사는 그런 트레이딩적인 요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만 활용한다라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겠습니다만 팔아놓고 사지를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판 가격보다 더 높이 산다거나 그러면 크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매도를 해야 될 의미가 없는 상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고 또 자칫 잘못하면 내가 팔아먹은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대에 매수를 했는데 거기가 상투일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수익률을 또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밑바닥에서 샀을 때는 버틸 수 있었던 종목들도 위에서 다시 재매수했을 때는 손실을 통해서 이렇게 매도가 나타나는 경우도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도에 대한 포인트는요. 일단 시장의 전체적인 추세를 보고 이게 그냥 멈추지 않는다라고 생각된다면 그냥 수익률 조금 깎아먹고 변동성이 조금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냥 놔두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지가 알아서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의 어떤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을 때는 만약에 주식이 조정을 통해서 수익률을 조금 저해시키고 있다, 수익률 조금 낮추고 있다고 한다면 추가 매수를 더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다거나 아니면 비중을 더 키울 수 있다거나 이런 형태의 투자를 가져가신다면 주가가 추가 반등이 나갔을 때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인 투자자들이 활용하시면 정말 좋은 수익률을 계속해서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매매에 대한 포인트들 조금 고민을 하시는 그런 시기들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시장은 우상향의 패턴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긍정적으로 일단은 마인드를 바꾸시고 시장에 대한 관점들은 매도보다는 매수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네요. 네, 미국의 증시는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경기부양책, 지표의 개선 이런 것들이 시장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고 이러한 기조들은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이어져서 우리한테도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다음 주에는 코스피가 2400선에 재안착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심리도 같이 개선되지 않겠는가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수익률은 8%대, 물론 마이너스였던 지지난해보다는 낮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아쉽다는 얘기죠. 큰 손들은 20%의 수익률을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참 미치지 못했다는 거, 이 부분은 역시 매도에 대한 포인트가 좀 나타났다는 거죠. 단기 수익을 자꾸 잘라먹는 그런 매매 습관들은
증시가 상승할 때는 조금 자제하기 바란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영리한 사람도 바보와 똑같은 함정에 빠져들 수가 있다.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버는 것과 교육의 정도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뭐 그런 거 있죠. 가끔씩 보면 이제 그 대학교에 또는 대학원의 경제학 교수님들은 돈 많이 벌겠구나 하지만 실제로 주식 투자는 꽝이더라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와 이런 그 실전과 이론은 다르다는 거 그런 거겠죠. 뭐 연애를 책으로만 배우면 실전에서 굉장히 좀 버벅대는 것처럼 네 뭔가 실전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거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적은 투자금으로 많은 경험을 쌓으라는 말 들으셨죠? 그래서 자주자주 시장을 들여다보고 또 시장에 대해서 매매를 직접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투자에 대한 어떤 상처나 이런 부분들이 적게 나면서 또 시장의 다양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경험이 쌓이게 될 겁니다. 천천히 하시되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푹 쉬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다시 전투적으로 시장에 임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